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랑과 열정이 아닌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어떤 조언도, 지도도, 교육 활동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되돌아가 학생들이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서희초 사건 이후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사건 중 62.5%에 해당하는 40건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였으며 이 중 75.5%인 29건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과반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건이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전국 11,359명의 교원이 응답한 설문에서도 여전히 현장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일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서희초 1주기 추념식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또한 서희초 1주기에 맞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신고 악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교 현장 50만 교사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요구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